첫 번째로 이제 이시에 대한 거를 얘기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. 어떤 이시가 과연 좋은 것이냐. 그래서 뭐 저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까 하다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, 좋은 이시란 수많은 활동을 한 학생이 아니라 그 하나의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학생. 대학 입장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학생을 평가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큰 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받았느냐, 뭐 이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 활동이 이 학생의 더 전후 사정을 봤을 때, 학교 생활과 학업과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좀 좀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, 이게 리저너블 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지, 그리고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더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의 커뮤니티, 그러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좀 다채로움을 다루는 학생들에게,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좀 더 이렇게 심어줄 수 있고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, 좀 좋은 EC라고 하는 거는 뭐 결과도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진정성, 그리고 이것이 우리 커뮤니티에 얼마만큼 큰 변화를 주고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. 이게 이시에 대한 전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학생의 전공 관심사, 그러니까 뭐 저희가 스포츠나 음악이나 여러 가지 뭐 봉사활동도 있겠지만,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공에 대한 관심사, 아니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가치관, 그리고 아니면 삶의 경험, 이런 것들이 제한된 시간, 왜냐면 학생들은 솔직히 학교 공부하고 그렇잖아요. 시간적인 게 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삶 속에서 얼마만큼 몰입을 하고,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활동과 아니면 다양한 어떤 시도를 통해서 그 하나의 좀 일맥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보여지느냐,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내면의 동기에서 비롯된 주도적인 실천,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먼저 해드리고 싶었고요. 이미 이런 내용은 많은 어머님들과 학생들이 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,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는 어떠한 변수가 있는가, 그리고 이 변수를 어떻게 통제를 하는 것이 또 좋은 이시를 결과를 내고 이 아이에게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,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적인 것들, 그리고 앞으로 대학 넘어서의 삶에서 어떠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, 도전, 아니면 뭐 자기 어떤 방향성,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,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학생의 학년, 그러니까 어떤 이시를 시작하는 시기, 아니면 그런 탐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년적인 것. 그러니까 시기, 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학년이라는 것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시간 관리라는 능력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학년적인 시기,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겠고, 두 번째는 그 관심사에 대한 배경 지식.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리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그 분야에 대한 얼마만큼의 지식이 있고 경험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영역.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 능력.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이 안 되고 학교 생활에서 뭐 기본적으로 뭐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 못 하는데 활동적인 영역을 강조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,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경쟁력 있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느냐.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동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학습 능력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겠고, 네 번째로는 지원 대학과 전공의 성향, 그리고 또 레벨. 이건 앞에 얘기랑 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활동적인 영역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겠느냐. 그러니까 그런 학교의 성향, 아니면 과정의 성향.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는 뭐 소위 뭐 카네기 멜론에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는 컴퓨터를 공부하고자 하는 애들이 오는 학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경험과,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는 다 알아야 되고, 언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무슨 앱을 만들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뭔가 이렇게 실제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대학이란 공간에서 오히려 스타트업을 생각할 정도로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창조하는 것들을 좀 더 요구하는 학교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
그래서 지원 대학과 전공의 어떤 성향, 그리고 학교 수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변수가 하나 있겠고요.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학생이 속해 있는 환경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가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좀 독려하는 분위기인지, 아니면 학교의 수준이 뭐 AP 과목도 많이 있고, 뭐 저희가 뭐 소위 얘기하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교가 갖고 있는 좀 독특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느냐, 아니면 또 이건 또 외부 환경일 수도 있겠는데요.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아니면 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어떤 이런 변수들이 학생의 EC를 저희가 전략을 세운 것들에 대해서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결과치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지금 다섯 가지로 뽑아본 변수인 것 같고요. 변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.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또 있을 수 있겠는데, 학생의 태도나 성격. 그러니까 학생이 너무 착하기만 한 거예요. 공부도 뭐 곧잘 하긴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? 라고 했을 때 막 잘 못하는 아이들들,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, 그리고 뭐 사춘기 같은 시기 같은 것도 있겠죠. 그래서 아이의 태도와 성격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, 아니면 부모님의 개입 여부, 그러니까 개입 정도. 그러니까 너무나 부모님이 아이를 그냥 끌고 다니시는. 그러니까 넌 이게 필요해. 너 이거 해봐. 너 옆에 철이는 뭘 했대. 순이는 뭘 했대. 너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. 엄마가 팀 짜놔서 들어가 봐. 저기 어디 이번에 하버드 들어간 누나가 했는 건데 너 이 활동 이거 한번 해봐. 뭐 이런 것들. 아니면 뭐 컨설팅으로 바로 연결시켜서 저기가 이번에 좋은 대학 많이 보냈대. 너 여기 하자. 뭐 이런 것들.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리스크로, 변수지만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또 이거랑 비슷한 얘기지만 시대적 트렌드.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애들이 다 이거 한대. 너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 친구들도 다 이거 하는데 저도 이거 하면 안 될까요? 이런 어떤 시대적으로 인기 있는,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의 특징이긴 합니다.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원서가 비슷하다는 얘기가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어떤 리스크들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아마 좀 디테일하게 아마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더 우리 아이에게는 내가 이러고 있지 않나? 우리 아이는 이러고 있지 않나?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